안녕하십니까. 원양이정의 명리산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축술미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서 자묘 상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와 묘를 살펴보면 자는 수가 되고 묘는 목이 되니까 이렇게 수생목하고 생해줄 것 같은데요. 자는 묘를 향하고 묘는 자를 향한다고 해서 상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생을 해주는데 왜 형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이치를 생각해 본다면 이 자는 한겨울에 물이 되지요. 굉장히 냉한합니다. 차고 추운 얼음과 같은 그러한 자수가 돼서요. 이 자수가 어떤 그 목에 있어서 을목이 된다면 뭐 꽃나무나 그 약한 나무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화분에 담겨져 있는 그런 화초들, 그런 것도 묘목이 되는데요. 그러한 차가운 물, 얼음과 같은 물로서 이 묘를 생한다고 하는 것은 죽어라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 묘는요, 얼어버리면 뿌리가 썩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수생목으로 생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생해 주는 것이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모습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형한다. 형벌을 가한다. 또 묘도 자를 형한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여기서 공격을 했는데 이 묘가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묘도 자를 갖다가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래서 서로 상호간에 형을 한다 그래서 자묘형 또는 묘자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가 조금 빗나갑니다만 자오묘유를 우리는 신살에서 도화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12운성에서는 욕지에 해당된다. 욕. 뭐 목욕을 한다 할 때 이런 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목욕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서 목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경우 물속에서 엄마가 아기를 씻겨주려면 물에서 장난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부끄러움을 모르고 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뭐 바바리맨이라고 해서 한참 웃기는 현상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아마 이 자묘형의 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조금 더 앞으로 나간다면 사주에서 예를 들어서 갑기라고 하는 천간이 있어요.
그럴 때 갑기라고 한 천간이 있을 때 이 밑에 지지가 자와 묘를 놓게 된다면 천간 갑기 앞뒤고 지지에는 자묘 상형을 놓게 된 거죠. 이런 경우 우리는 골랑도하다. 골랑도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는 넘친다. 랑은 우리가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골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출렁거리며 넘쳐 흐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골랑도화를 놓았을 때 남자든 여자든 굉장히 음란하고 정상적인 생활보다는 어찌 보면은 남들이 기피하는 화류계라든가 그러한 쪽에서 근무하는 그러한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러한 자묘 상형을 일명 도화형이라고도 일컫는 것이 그러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묘는 대체로 화초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격국 용신론을 따라서 사주를 가르치고 또한 상담을 하는 그런 쪽인데요. 일명 자연론이다. 일명 물상론이다 하는 파트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깐 오해가 있으실까봐 몇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물상론이다, 격국용신론이다 이런 얘기는 사주를 놓고 그 사주를 분석하는 접근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물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감명할 수 있죠. 또한 기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격국용신론을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물상론에 입각한 그런 사주 간명을 하시는데요. 어느 한 방법만을 고집하는 것은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좀 편협성을 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격국용신론에 입각한 강의를 계속해 드릴 건데요. 그때에는 좀 한번 잘 듣고 어느 것이 사주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가 그러한 차이점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기초 단계라서 격국용신론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한번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자묘형을 얘기하다가 얘기가 많이 빗나갔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자묘형은 일명 도화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바람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불륜이라든가 심하면 폐륜 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묘형을 물의 지형, 물의 예의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자명형을 놓고 있다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뜻밖의 그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나타나서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처럼 염치나 수치를 모르는 그런 윤리적이지 못한 면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운에서 자묘형이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주에 묘가 있는데 자운이 오면은 자묘형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에서 자묘형이 형성될 시대에는 이성관계에 있어서 어떤 불륜이 많고요. 또 무례한 그러한 남녀 간의 언행, 또 간통, 경우에 따라서 드물긴 하지만 어떤 변태 성욕자 등으로 인한 구설, 시비, 형액이 일어나곤 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대개 이 자묘형을 놓게 되면은 난폭하거나 폐륜적인 행동으로 나오고 남의 이목이나 체면은 안중에도 없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질병으로는 성병이나 자궁, 빈욕이 간장계통의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요. 또한 약물 중독, 마약 또는 그러한 약물이나 마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심하게 겪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마약이 만연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전부 사주가 뭐 꼭 자묘형을 놔서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요. 아니지만 어찌 보면 그만큼 자유분방한 그러한 이성관계, 그러한 폐륜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한 어떤 현상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또 좋은 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조화를 잘 이루고 뿌리가 튼튼하다면 병원을 경영하게 되는데 그 병원도 역시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등의 병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이나 오락사업 등도 연관지어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관광이나 오락 면에서도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경영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자묘상형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인사신 사명, 축술미 사명과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지요. 그러나 공통점은 형에게 관한 것입니다. 인사신 축술미에서 오는 형액이나 자묘에서 오는 형액 다 뜻하지 않은 것이죠. 뭐 예견되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고통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자녀 상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엔 자형 4가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그 다음에 형의 특성, 유의할 점, 그러한 두 타임으로서 형살에 관한 모든 얘기를 마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